지구촌에서도 딱 한 사람, 우주에서도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많은 78억 인구 중에 한 사람. 나를 만나면 건강해지고, 나를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누구나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하는 마법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구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하면서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여러 연구를 해오는 그 결과물을 조금 내어놓을까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의 주제를 놓고 우리 성창원 교수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다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이미화 강사님께서도 참 그 강의와 연관된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구호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를 때가 많더라고요. 뭐 옳고 바른 마음 총연합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마음연구원 네 원장이기도 하고, 근데 뭐 대표적인 거는 이 보편적인 거고요. 실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 자랑질이라서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잘생겼나요? 요때가 이분이 출장 안 갔을 때입니다. 예, 그때가. 우리 오행자 그 국장님을 뵀을 때, 그때 요 모습 비슷할 때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예? 제가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자격증 중에서 좀 뭔가 좀 꼽아서 사랑하라 한다면 명상심리 치유에 대해서, 또 명상심리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성 강사다라고, 또는 인성 교육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애절 가르치고 뭐 효를 가르치고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나요? 네, 근데 사실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신 게 이미화 강사님이 아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나만의 역량을 발산해서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인성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다 보시면 아시죠? 근데 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지나고, 먼저 그 교육청에 직무연수를 한 3, 4년 동안 전문적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리고요. 지금 부부학교 특강이라고 했는데, 실제 요 중에서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 것 같습니까?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한 8, 90명 정도의 원생들입니다. 자, 근데 저 사람들이 단 1분도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모셔다 놨더니 서로 격투가 벌어지고 막 깨물고 젖듣고,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불가능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1시간, 2시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토크하고 율동을 하고 웃고 즐기는 그런 어떤 일상의 삶으로 와 계시고요. 옆 사람이 아프면 약 타다 주고, 거동이 불편하면 밥을 먼저 떠다 주는,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단 한 번도 그거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더라.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게 인성 회복이 아닐까.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내가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놓고 아픈 사람 또는 거동 불편자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인간다움을 이미 알고 있더라. 자, 그걸 알아가는데 마스터키처럼 사용하는 게 옳고 바른 마음 인지에 있다는 사실을 한 30년, 25년 그런 어떤 기간 동안 제가 그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행복이란 정의가 뭘까? 우리 국장님 혹시 행복이란 정의를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아, 교육본부장.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좌우지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예, 혼날 것도 혼나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행복의 맨 처음에 명사적인 어떤 용어로는 좋은 복 이렇게 좋은 운이나 좋은 복을 행복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떤 정의가 아마 그 저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이 가득한 어떤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더라고요. 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행복은 붕어빵처럼 천차만별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저울이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지. 자, 그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좀 더 나다운 인간다운 면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보시면 인체공학 마음 알기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하고 하사님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님이 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물방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정자난자라는 그냥 한 방울의 물이 결합해서 뼈도 만들고 또는 머리카락도 만들고 이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나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존엄성 중에서도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유 저건 사람 같지가 않아. 또 그리고 뭐뭐뭐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잘 하시죠. 자, 근데 그러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원리적으로 다 설명해가지고 학문적으로 하는 게 일상생활에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건 이미 내 몸이 형성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인간다움이라는 거, A 법도 질서 윤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 이미 생체 정보가 이 물 한 방울에 정자난자의 생체 정보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이미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달라고 하고 있고 관심 가져달라고 하고 있고 뭐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내가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남한테 무엇을 구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내 안에서 찾으면 못 구할 것이 없는데, 못 얻을 게 없는데 그 만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저울에 달았을 때 충족했을 때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진정한 저울은 마음에 있는 듯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어떤 씨앗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보시면 각종 씨앗을 다 모아둬놨는데요. 이 씨앗의 성능은 사실상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필요한 건 온도와 물만 있으면 알아서 싹이 납니다. 왜? 생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싹을 틔울까요? 후손을 보려고. 예.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흔히 민들레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민들레는 1년에 약 한 4번에서 5번 정도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근데 그 민들레는 가뭄이 오면 미리 알고 키를 키우지 않고 바로 꽃을 맺고 씨앗을 포자를 꽃 피워요. 왜 그러냐?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사람도 이 땅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내 여기 생체 정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설계도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안타깝게도 연구해온 바에 의하면 100명 중에 약 3% 정도 이분들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예. 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냐면 태어나서 이미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또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정보가 나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실수를 하고 또는 뭔가 도전했다 실패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자꾸 나를 알아가고 어떤 끼를 가지고 있는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나 우리 사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상하신 우리 이정인 사무총장님 같은 분은 아침에 뉴스를 딱 보고 얘야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거기 보면은 어제 먹던 불고기 있어. 상추쌈하고 싸서 잘 먹고 아침에 비 온다겠으니까 우산 꼭 챙겨가지고 가.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 결핍이 생겨야 그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적인 자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씨앗의 성능만 알면 아까 말씀하신 하늘은 공평합니다. 왜 공평하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78억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줍니다. 자, 근데 에너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의 200%, 300%를 증폭해서 쓰고요. 누구는 3시간만 지나면 배터리가 다 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 이미화 강사님 같은 분은 혼자 있다가 음악 소리만 나오면 막 영감이 떠올라서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셔도 저분은 그냥 에너지가 팡팡팡팡 쏟아. 근데 저분이 더 즐거우려면 이런 무대의 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네. 우리 저기 그 뒤에 계신 명창님도 마찬가지세요. 네. 가서 이렇게 막 두드리면 벌써 그냥 마음에서부터 흥이 온몸이 온 세포가 둥둥둥둥둥둥 막 뜨는 거예요. 예. 허경영 씨만 얘기하는 뭐라고요? 이렇게 공중부양. 예. 그러듯이 막 뜨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야 저분은 굉장히 그런 즐거움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하는데 요 생각이란 분이 이 꽃의 숫자만큼이나 많습니다. 뭐를 아침에 서은경 씨가 나를
만나자겠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밥값은 누가 낼까? 나한테 무슨 득은 될까? 가서 물건은 하나 사줄라나? 예,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는 사이에 저 밑에서 발에서 뭔가 에너지가 충만해서 막 피를 돌려줘야 되는데 걔들이 여기 와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도인들이, 성직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을 멈춰라. 아까 우리 저기처럼 막 생각을 예시 던져라 막 이렇게 하듯이, 예. 막 불에 태워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 여기 오신 봉당 가족들이 흔히 얘기하는 긍정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마법의 문장, 옳고 바른 마음을 나한테 인지를 해주면 안에서 생체 정보가 알아서 다 해요. 왜냐? 그게 바로 빛의 에너지요. 왜? 우리 몸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뭘로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음이온, 양이온. 전기죠. 전기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심장이 멎게 돼 있죠. 그래서 심장마비에 오신 분들은 전기 충격으로 쿵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린다면, 혹시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사를 하든 뭐든 꼭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멎기 전에 반드시 오는 건 저 멀리서부터 이 손끝부터 못 쓰게 돼 있어서 옵니다. 심장으로.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아무리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대로 죽는구나 할 때 할 수 있는 건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헛기침. 3번만 하면 심장이 뜁니다. 네. 왜? 손끝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헛기침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 헛기침 3번, 4번 하면 이 심장이 바로 뜹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내가 몽롱하지만 손발이 안 움직이네, 나 이상해 하잖아요. 그때 헛기침 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행복한 나를 가꾸려니까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억을 갖고 살아요. 기억.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봐도 미련한 사람 같아요. 왜냐?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고 책을 보고 경험하고 쫓아다니고 다 해갖고 엄청 머리에다 많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당신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먹물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데 10년 걸렸어요. 아는 게 없어야 우리 명창님, 그 노래 어떻게 하면 된대요? 배에다 힘을 줄까요? 엉덩이에다 힘을 줘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래요. 내가 다 들은 얘기요. 어제 나 행복 다 아는 얘기요. 너는 한참 내 발 아래야. 네가 박사학위가 2개 있냐? 나 교육학 박사? 레크레이션 박사? 다 있어. 어제 먹은 다 소화돼서 똥간에 있어야 될 걸 들고 다니니까 생전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딱 나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했는데요.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 각자를 잘 보십시오. 여기 이걸 만들고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이나 뭐 그 교육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고 가꾸는데 걸린 시간 단 하루 만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년 동안 다 농사를 져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서은경 씨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분들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78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기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구호원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 그 주인공을 위해서 찍기다시로 와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자, 제가 엊그저께도 복잡한 길을 가다 보니까 참 차들이 많더라고요. 답답하죠. 꽉 막혀 있으면. 근데 그 순간 제가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부러 이게 진짜 지구촌에서 다 골라서 나를 위해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그 마음 하나 낸 것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막 웃으면서 박수 치는 거 반드시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마스크를 쓰면서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왜냐? 네가 웃는지 안 웃는지 알아? 아니, 웃는지 안 웃는지 알아?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더니 달라졌어요. 야, 이게 평소에 나의 모습이 아닌데? 왜 웃음이 꼭 입꼬리만 올라간다고 웃는 게 아니라 얼굴에 어떤 써 있잖아요. 그죠? 아주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성창훈 교수님 그 이모티콘을 만들면 진짜 떼부자 될 거예요. 그죠? 딱 보면 벌써 미소잖아요. 예. 발명 특허 해야 돼요. 예. 자, 이런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까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추억이라는 것을 항상 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억 속에 갇혀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맨날 상대를 발 아래다 놓고 지 잘난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이 기억은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또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아픔이든 슬픔이든. 근데 이 추억은 내가 추억의 노트에서 꺼내는 사람들은 거의 즐거움을 꺼내오지 아픔을 꺼내오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가족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더라도 제가 사랑이 충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10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네. 저희 집이 손이 굉장히 짧던 집이 아닌데 4대 독자 집안에서 아버님, 작은아버님 딱 딸도 없이 두 형제분만 두고 제가 큰 집의 막내인데, 막내 아들인데 10남매 중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저희 형제들이 모이면 어렸을 때 크던 모습 그대로 인생 결과가 그렇게 가더란 얘기입니다. 네, 저희 그 누님을 좀 자랑하자면 진짜 셋째 딸인데, 왜 옛날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요? 안 보고. 예. 근데 아주 진짜 그분은 우리가 흔히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 같은 분이, 동생들이든 누구들이든, 예. 이게 왜 어떤 남매지간에도 인물 없다라고 그러나요? 막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누님한테만 가면 다 용서를 받을 것 같아.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뭐라고 얘기하신 걸 갖고 잘못했다라고 그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요. 그날부로. 그래서 그런 누님을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그러면서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이 또 지금 또 자식을 낳아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심은 뿌리가 똑같이 가고 있더라.
그래서 누가 잘 살아줘야 되냐? 어른들인 우리가 잘 살아야지 애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인성교육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생활하면서 실제 잘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교재 삼아서 잘 따라오고 건강하게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억으로 살아갈 것이냐, 기억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거냐. 자, 근데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단어예요. 맨 처음에가 첫날 밤. 봐봐요. 얼굴에 딱 벌써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표정이 바뀝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제가 하나 골라볼까요? 남편. 네. 이게 남편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분하고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은 저 글씨만 딱 뜨면 뭐예요? 감정 유발인자. 아이고,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그냥 63빌딩의 주인이야 막 이러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쓰레기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쓰레기통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던져서 집어넣는데 그 쓰레기통 그러는데도 누구는 우리 성창훈 교수님 같은 분은 딱 야, 저거 돈 될 만한 건데 저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쓸 때를 찾거든요. 사람 성향이란 얘기예요. 그건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신 분은 아유 저거 캔이라도 주워다가 우리 옆 동네 할머니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 만들 때 이게 필요하던데 근데 진짜 쓰레기통에 쓰레기만 담는 분이 계세요. 그 쓰레기만 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어떨까요? 일단 사람은 감정이 유발되면 말보다 빠른 게 표정입니다. 인상이 일단은 찌그러지죠,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저 이며 강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쓰레기통 그러면 확 하고 화가 나서 얼굴부터 착 찌그러지고 옛날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생각하는 그때 내가 피자 쪼가리 애들이 먹다 보니 핫도그 먹고 크고 막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향기롭지 못하면 내 마음속 기억에 향기로운 것만 넣은 분은 그때 먹었던 그 핫도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 유지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감사함은 오간데 없이 전부 다 뭐를 해요? 다 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의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꼭 우리가 성냥 불 켜듯이 둘이 조합에 의해서 화해, 불이 나더라. 자, 근데 간간히 보면 분리수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주로 보면 이 분리수거를 잘하는 분들은 노래하시는 분들도 이 속에 속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뭔가 웃음을 선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상 찌그러졌는데 자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에 좋다고 막 무슨 치유에 좋고 당뇨에 좋고 엄청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좋다는 걸 다 먹어도 그 사람 당뇨 치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마음이라는 곳에서 선택을 합니다. 네, 선택.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배탈 나고 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심보따리가 틀어졌는데 가서 아무리 좋은 걸 줘보니 이 안에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명차가 있어도 20억, 100억짜리 명차가 있어도 그 차에다 좋은 1등급 기름 아니라 뭘 붙더라도 소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라는 분은 참 말을 잘 알아듣더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말과 사랑하는 어떤 모습과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하나님 계시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 치유는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모든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내 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첫날 밤 그러면 좋았던 기억을 좀 떠올리고요. 남편 그러면 사랑했던 모습만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어떤 분처럼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미웠는지 칼을 들고 그냥 밤에 가가지고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 자기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자다 말고 주방에 가서 칼 갖고 와서 그 신랑 목에다 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 얼마나 마음에 쌓인 찌꺼기가 많았으면.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너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그 찰나에 바뀔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서 옳고 바른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원래 마음에 변절되지 않는 인간다움의 그 시간장 같은 DNA가 바로 옳고 바른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느 분한테 질문하면 좋을까요? 우리 임여 강사님, 이 중에 다 갖고 계신가요? 네. 하나도 없어요? 다 안 가졌습니까?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사실 우리가 각자 나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떤 결핍이라는 부족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넘치는 걸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넘쳐서 잘 못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족해서 잘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식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사람도 똑같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 근데 거창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영부인이 되지 않은 거는 내 인생에 딱 한 가지예요. 그 영부인만 안 된 것뿐이에요. 대신 집에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한 건 사실 그런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이 씁쓸하잖아요. 왜냐? 옛날에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다 믿어줬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대통령이 동네 이장만도 못해요. 네? 성직자. 진짜 무슨 위기의 어떤 순간이 되면 이분들을 놓고 담화문 발표하면 다 따라주고 믿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하면 애나 어른이 전부 다 그 돈 받아 처먹고 뭐 하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됐어요. 한때는 우리가 스승님 그러면 그 스승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스승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에 그 따뜻한 분들이 잘 드러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 보고 판검사가 되라, 학자가 되라,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뭐 기업가 되라, 재벌이 되라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들 했죠. 그죠? 근데 연예인 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에요. 우리 명창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 대신 돈은 사장님께서 벌어오니까 같이 쓰면 공동경제. 네. 지금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가진 권력을 얘기했지만 돈의 향방을 얘기한 겁니다. 자, 돈이 권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부터 잘 봐야 될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지식의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 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 마음을 감회감동시키면 오늘 봉당의 가족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 보면서 우리 임혜화 강사님의 현란한 어떤 그 춤동작과 그 표정 연기와 이런 걸로 인해서 홀딱 반했겠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아니, 영접하신 님이 가셔서 그런가? 표정이 달라지겠어. 그것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어떨까 싶어요. 제가 성창원 교수님께 보면서 이게 딱 떠올리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한 미소의 저건 아이콘이에요. 네. 그죠? 근데 오야행자 본부장님을 보면 완전 똑순이에요. 에너자임. 네. 막 탕탕탕탕 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에너자임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명창님을 보면 저분은 국악거시길 참 잘하신 것 같아. 왜? 분위기도 그러시지만 성향 자체가 누가 봐도 저분은 그 기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깊이가. 예. 근데 저런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혓바닥 내놓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잘 익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들에 가서 보니까 벼가 꽃을 피워서 거기에 이제 그 벼 껍질이라고 그러죠.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안에 조금씩 태양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 땅의 기운 다 거기다가 저장을 하더라고요. 게으른 놈은 절반밖에 못 채워가지고 반죽쟁이가 되고 알곡으로 채운 그 씨앗은 통통해가지고 주인한테 사랑받고 그나마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채우고 내가 벼요 하고 끝까지 했던 애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인생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10년 주기로 우리가 뭔가 성장통을 겪습니다. 아까 성창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만 한 번쯤 삶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50대, 60대 아이고 앞을 딱 보니까 노후 보장도 안 돼 있고 지금 막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고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 자고 일어나 봐야 내일이 있는데 걱정을 미리 가불에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자랑이라고. 근데 그게 그 나이 때 되면 60대 그러면 60대 친구가 하나 죽었네 그러면 야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네? 그럼 70대는 더 크게 느끼겠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떤 생의 어떤 그 존엄성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70대 80대가 겪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물질의 풍요는 누려서 그분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큰아들한테 주자니 저 둘째, 셋째, 딸내미가 뭐라고 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는 못 할 것 같고 슬며시 한번 찔러서 야 여기 아파트 한 40억짜리 이거는 큰애 주면 안 되겠냐. 그래도 장남인데 이 말 꺼내면 바로 그냥 딸들이고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달려들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돈인데 내가 어디 가서 쓰면 애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의 모습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의 선배님들의 세대가 겪는 그건 딜레마예요.
그럼 이 딜레마를 즐거움으로 바꾸려면 내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야 돼. 나이 58세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보물창고를 열어드렸어요. 58세. 어느 날 갑자기 붓글씨를 써야 되겠다고 막 불철주야 밤낮으로 하는데 붓글씨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작품 전시에 나가서 스승을 둔 것도 아닌데 네, 굉장한 입상을 하셨어요. 오히려 스카웃을 당했어요. 그 명인한테. 내가 너 가르칠 테니까 와봐라. 그럼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나다운 것을 꺼내기만 하면 나이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원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그 나의 보물창고를 스스로 열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 옳고 바른 마음. 그거는 저는 초심이자 내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 역할을 하는 거죠. 임야 강사님, 눈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쓰면서 인상을 쓰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이 초심이라는 게 초심이 삐뚤어지면 초가 반듯하게 안 타더라고요. 참 이게 의미가 깊은 거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초심하는 그 초심이 처음의 마음도 있지만 이 초심이 심지가 반듯하게 안 돼 있으면 그게 온전하게 타지 않더라. 자, 옳고 바른 마음은 나의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심이 될 수도 있고 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옳고 바른 마음 인지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DNA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30%는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자 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자체 변절되어 있는 유전자를 30% 정도는 복원할 수 있다. 어디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옳고 바른 마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나니 그 속에서 어린아이도 나의 진로를 찾아가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고 나와 좋은 방향으로 나라는 어떤 이 명품의 자동차를 잘 인도해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당의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충만함을 전파를 태워서 전국 방방곡곡 가가호에 희망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희망 전도사인 봉당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봉당 가족 여러분들이 꿈꾸던 세상이 옳고 바른 마음 마법의 문장 속에 있습니다. 저 옳고 바른 마음 인지 교육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저도 배워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25년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제가 아는 거는 채 10%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한 번쯤 내가 옳고 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 수업 태도가 좋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항상 24시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고 했는데요. 앉을 때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이 아랫배를 살짝 당겨주고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똑같습니다. 뭐냐? 항문을 조여줘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조금 있다 보면 피부가 포설포설 거칠어지고 배변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노화가 빨리 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화만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오늘 5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티켓을 받으신 거예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요즘은 쇼윈도를 가다가 길을 걷다가도 나한테 집중만 하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좀 걸음걸이가 조금은 경박하지 않은지, 야 그래도 내가 인품은 있는 모습인지. 왜? 나이 50찌를 넘어가면 한 번 실수하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인품 있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의 걸음걸이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또 이 표정 하나를 진짜 가려서 해서 가치스러운 명품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에 꽃이 피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꾸면서 살아보신 분들이 저한테 증언을 해주는 말이에요. 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을 다 포기했던 분들, 도벽이 있고 중독성이 있고 이런 모든 분들의 매뉴얼을 이 옳고 바른 마음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다 치유를 해내더라. 그게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3개월, 5개월, 6개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굳이 술 먹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얘기 하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자기가 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그런 에너지가, 전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 속에 깨끗한 애절과 효와 나라 사랑과 질서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당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두서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성창원 교수님께서 참 저 같은 사람한테 큰 무대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렸을 때 가서 무슨 강의를 해야 될까라고 덜커덕 겁이 나기도 하고 아마 어떤 강의보다도 굉장히 두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한 분 한 분 그 따뜻한 미소와 또 그 웃음과 해악 속에서 내가 힐링을 받고 가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은 거 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 행동에 대해서, 제 언행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들을 전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격한 표현으로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마음껏 웃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